안녕하십니까. 카페 애니어 대표 애니어 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커플 이해 가운데 3유형과 5유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유형은 이제 커플의 이해를 먼저 보면 3유형은 이제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중복해서 계속 나오는데 아마 듣다 보면 3유형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것이 이제 기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씩 다르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삼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유형은 가슴에 중추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형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본인이 감정을 슬그머니 놔버려요.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사는 성공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효율을 중요시하는 나머지 감정이 생산적인 효율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흐름을 끊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또 성공에 대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감정을 이제 놔버리죠. 그러나 놔버렸다고 해서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주변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적당한 기회가 되면 그것이 다시 이제 피어오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감정을 슬그머니 놔버리는 유형이 이제 3유형입니다. 반면에 오늘의 그 파트너가 5번인데요. 5유형은 감정을 잘 내냅니다. 감정을 잘 내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5유형의 집착이 이제 관찰이니까 관찰을 하는데 이제 감정이 방해가 되죠. 감정적으로 뭔가를 해석을 하게 되면 자신의 그 머리로 이렇게 뭔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객관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치화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차분하죠. 굉장히 차분하고 머리역의 중추신경은 두려움입니다. 기본 정서가. 그래서 내가 많이 알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런 3유형과 5유형의 이런 그 만남은 어떻게 될지 참 흥미가 진진합니다. 보통 같은 경우 이제 3유형은 효율적이고 열정이 넘치고 비전 관리, 목표 관리, 자기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능력이라든지 팀 워크샵이라든지 다이내믹스, 그룹 다이내믹스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서 어쨌든 성공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의 그의 성격적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잘하고요. 오유형은 이제 지적이고 약간 그 지적인 면에서 이제 날카롭고요. 감성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모으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갑고요. 이지적인 그리고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이 이제 커플이 되게 되면 과연 어떤 매력을 느끼고 서로에게 끌리게 될까요? 3번 유형은 이제 5번 유형한테 지적이고 부드럽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면에서 이제 많이 끌리게 되겠죠. 신비롭거든요. 5번 유형이 그 가지고 있는 차분함, 그것은 굉장히 지혜가 많은 그런 사람처럼 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뭐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기한테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끌릴 수밖에 없고요. 5번은 이제 3번한테 열정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무엇보다도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고 그런 부분이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3번 유형은 성취 동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성취 동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이제 경쟁력도 있고, 그 다음 비교 분석이라든지 그런 어떤 순위 다툼 이런 데서 이제 탁월한 효과를 발휘를 해요. 5번은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브레인 역할 같은 거를 잘하죠. 관찰한 결과를 통계를 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취득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이제 좋은 건데 5번이 만약에 그런 브레인 역할을 잘하고 3번이 앞장서서 무대 중앙에 뛰어들어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주 환상적인 그런 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애 커플에서도 또 부부 간에도 이런 부분이 잘 맞으면
사실은 시너지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가 굉장히 가요. 상호 신뢰가 가고 그리고 서로 믿음직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서로 좋은 커플의 관계로 진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커플이 좋아지게 되는 경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것들이 또 흔한 것들이 내가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비슷한 면이 많을 때, 당신도 그렇게 봤어? 나도 그렇게 봤는데. 그런 경우인데 3번하고 5번은 중복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그 중복되는 부분보다는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이렇게 맞춰주면 일체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3번과 5번 유형이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매력을 느껴서 이제 관계를 지속을 했는데 이제 어디서 이제 한계점이 다다르게 되는가, 갈등이 오는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번 유형 감정을 슬그머니 놓는 스타일이고 5 유형은 감정을 이제 잘라내는 표현이 그런데 이제 감정이 방해가 되니까요 관찰하는데 그래서 좀 잘라내는 그런 기능들을 서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안으로 내재화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9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조용하고 내향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죠. 3번 유형은 내향형도 외향형도 아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교, 경쟁, 그리고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게 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로 봐서 외향형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많이 당합니다. 사실은 외향형도 아니고 내향형도 아니고 에너지의 방향이 양쪽을 다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일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러브가 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러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감정적으로 좀 짜릿하고 감성적으로 필이 느껴지고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계산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모양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운명처럼 막 번쩍하면서 다가오게 되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두 유형이 서로 이제 감정을 좀 멀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5번 유형은 거리두기의 달인이거든요. 이런 팬데믹 상태가 굉장히 반가운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거리를 둬야만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짝 붙어 있으면 스킨십이나 감정적인 감정의 고조는 높이 올라가지만 머리로 차분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뭐 젊은 시절에야 뭐 이렇게 팍 불이 붙고 막 이렇게 뜨겁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약하죠. 그것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관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유형이 3번 유형이 뜨겁게 달려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허용을 해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제 또 뒤로 물러서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달아올라서 한쪽 부분에게 다가설 때 3번은 일이 바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5번을 밀어낼 수 있고 5번은 원래 또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커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고조가 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워크 때문에 러브가 밀려요. 3번한테는. 그리고 5번은 그냥 거리두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사귄 지가 몇 달이 됐는데 그런데도 항상 처음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러려니 했는데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고 다가섰는데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도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서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벌써 갈등의 씨앗이 피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번이야 뭐 표현력도 좋고 뭐 스피치도 좋은데 5번 유형은 그런 표현력이라든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때그때 이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진도가 좀 안 나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커플은 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나? 상대방이 나한테 뭐 실망을 했나?
이런 이제 짐작과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나 5번은 또 만나면 또 처음 같아요. 특별하게 무슨 뭐 어떤 불만이라든지 잘못됐다 이런 걸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없어요. 없어도 그래요. 근데 처음에 잘 모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걱정을 하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뭐냐면 그냥 5번이 밀어내지 않으면 그거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3번은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5번이 정말 싫으면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냥 좀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잠수를 탄다든지 대답을 안 한다든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한다든지 그런 이제 간접적인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런 표현이 있기 전까지는 그거는 좋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좀 얘기를 좀 하지. 이제 그러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다 다르니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욱박질러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답을 받아내려고 하면 부작용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있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고 어떤 스케줄 같은 거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그거는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싫음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정말 나빠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을 이제 서로 그 마음에 두는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헌신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3번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직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개발에도 열심히고 그 일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파트너한테 헌신을 못 하죠. 그리고 이제 5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 생활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의 어떤 사생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친했다고 하더라도 뭐 예고 없이 방문한다든지 그냥 깜짝 쇼를 뭐 한다든지 뭐 갑자기 훅 들이댄다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당황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래서 예고편을 항상 틀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 게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확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연애를 하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뭔가 쇼킹한 일이 있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정말 오래간만에 그리고 정말 신선하게 다가설 수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버중은 그만큼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보호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생활을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각자 자기 일이 바빠요. 3번은 뭐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5번은 자기 사생활 지키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이 되니까 그 다음에 파트너한테 헌신을 못해요.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 중심의 이 3유형과 개인주의적인 이 5유형이 이제 자기 내 거를 우선시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연애 밀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일을 일정 부분 이렇게 손해를 보고 당신과 러브를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5번 유형도 관계를 끊을 거면 몰라도 관계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내 시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마음을 열고 오픈을 하고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커플이 좀 행복하게 또 성장할 수 있기 위한 팁을 각 유형별로 한 2가지씩만 드려보면요. 먼저 3번 유형한테 5번 파트너하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가만히 내 파트너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아, 나를 좋아하는구나. 싫다 그러면 싫은 건 얘기해요. 좋은 거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나에게 시간을 내주고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럼 그건 좋아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싫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지 않고 나한테 뭐 어떤 그 다른 이성들이 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나한테 안 불러준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5번 유형의 파트너에게 한번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나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는 연애, 일은 일, 이렇게 나누지를 말고 연애할 때는 내 일에 대한 얘기도 서로 이제 나누면서 자문을 구하면 그때 대답을 해주던가 아니면 대답할 만한 상황이 아니거나 자기가 모르는 분야면 요번 또 연구할 겁니다. 집에서 그게 뭔가. 그리고 다음에 만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어느 정도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연애 소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대화거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3번이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유형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파트너의 일에 대해서 좀 물어봐라. 3유형은 파트너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5번 유형이 3번 유형의 그 프로젝트나 아니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3번 유형은 굉장히 신이 날 겁니다. 흥분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소재로 해서 두 커플이 연애라고 하는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3번 유형이 효율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추진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5번 파트너는 어떻게 되냐면 그 3유형이 원하는 그 성공의 지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파악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서,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마침 내가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내 파트너에게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번 유형이 힘든 게 뭐예요? 당신 사랑합니다. 또 스킨십 하는 거, 또 뭐 어떤 연애 전략을 짜고 어떤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하고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관찰한 결과 그리고 지적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찾아서 해주는 게 그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이에요. 3번 유형은 5번 유형이 이렇게 어떤 자료 같은 거를 나한테 주잖아요. 그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성적으로 사랑하나 안 하나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 나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애를 쓰잖아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사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만 이렇게 오픈을 해보게 되면 정말 가깝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플 관계를 그렇게 유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번과 6번의 커플 관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줌으로 애니어그램 기초 과정을 했어요. 이제 카드 나온 비주얼 카드를 좀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뭐 반응도 괜찮았고 그리고 저 자신도 줌으로 하는 새로운 방법의 이 워크숍이 조금씩 적응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기초 과정도 하고 강사 과정도 하고 지금 뭐 대면이 어려우니까 일정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일정 줄이면 비용도 좀 낮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모바일이나 PC로 우리 성격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담이나 강의를 하실 분들은
같이 협력을 해서 함께 사용을 하고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페 애니어 대표 애니어 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